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미래 교통수단으로 요즘 정말 주목받고 있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분야의 아처 에비에이션 소식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 아처의 스펙 합병 관련해서 주주 소송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였는데 맞습니다. 시장 반응이 즉각적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이 소송 대체 왜 시작된 건지, 또 쟁점은 뭔지, 그리고 이게 아처나 또 UAM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명확하고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사건 발단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21년에 아처가 스펙 방식으로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투자자들한테 제공했던 정보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아처가 당시에 투자를 받으려고 사업 진행 상황을 실제보다 좀 부풀려서 알렸다. 이런 의혹입니다. 아, 부풀렸다? 네. 소송을 건 쪽에서는 아처가 EVTOL 프로토타입 거의 다 만들었다. 곧 상업 운행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제 개발 단계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다는 거죠. 실제보다 좀 앞서 나간 발표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스펙 스폰서였던 모일리스 앤 컴퍼니 있지 않습니까? 네, 모일리스. 이 스폰서랑 아처 경영진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기들 이익을 좀 더 챙기려고 불투명하게 일을 진행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아, 스폰서와 경영진의 이해관계 문제까지요? 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 혁신기술 개발이라는 게 원래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측도 어렵고요. 네, 그 현실적인 속도하고 또 투자 시장의 어떤 높은 기대치, 이 사이의 간극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라는 점입니다. 기술 개발 현실과 시장 기대의 간극이라. 아, 그러고 보니 법원 결정 소식 나오자마자 시장 반응이 정말 매서웠다고요? 네, 맞아요. 7월 21일 하루 만에 아처 주가가 10.8%나 그냥 폭락했어요. 10.8%요? 와, 네. 그래서 11.85달러로 마감했는데 이게 1.47달러 빠진 거거든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하루 하락폭 중 하나였어요. 엄청난 하락이네요. 네, 그만큼 법원이 이 소송을 그냥 넘기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다루기로 한 결정이 투자자들 신뢰에 얼마나 직접적인 타격을 줬는지 보여주는 거죠. 특히 UAM 같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산업에서는 이런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미래 기술일수록 더더욱 정보가 중요하니까요. 주가가 이렇게 바로 반응했다는 건 투자자들이 이걸 정말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파고들게 될까요? 그 델라웨어 법원이 판결문에서 딱 명시를 했어요.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의 공시 책임, 이걸 강조했거든요. 아, 투자자 보호와 공시 책임. 네, 그래서 재판에서는 아처가 실제로 개발 성과라든가 아니면 정부 인증 진행 상황 같은 걸 과장했는지, 또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숨기거나 빼먹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따져볼 겁니다. 그렇군요. 스폰서 문제까지. 예,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이게 단순히 아초라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좀 빨리 상장할 수 있지만 때로는 검증이 좀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는 이 스펙 상장 방식 자체의 투명성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스펙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겠군요. 아처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도 해야 하고 또 흔들린 시장 신뢰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이 상황이 결국 아처나 아니면 이 UAM 산업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법적 분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처의 경영 활동이나 추가적인 자금 조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자금 조달이 중요할 텐데.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아처처럼 스펙으로 상장했거나 혹은 상장을 생각 중인 다른 기술 기업들, 특히 UAM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투자자한테 뭘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이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정보 공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커지겠군요. 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 산업 전체의 정보 공개 관행이나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처 에비에이션이 스펙 상장 당시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했느냐, 이 문제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고 이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그런 즉각적인 결과를 맞았네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나겠죠. 맞습니다.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UAM처럼 빠르게 발전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굉장히 큰 혁신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투자자들한테 지금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또 미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번 아처 사례가 어쩌면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